그립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그런데 웬걸? 진짜 잘 뛰었습니다. 천하의 인텔이 답답하다고 CPU가 탑재된 칩셋을 애플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M1이라는 칩셋인데요. 맥북 에어 M1이 오늘 리뷰의 주인공입니다. 에어인데도 프로급이다, 성능이 깡패다, 칭찬이 자자해서 이제 좀 고민되시는 분들, 테크 1세대는 걸러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영상 작업하는데 이거 잘 돌아가나요? 이제 윈도우만 20년 넘게 썼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시죠. 저의 대답은 네, 니오입니다. 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늘 그랬다시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을 사용했던 분이시라면 이제 컬러를 제외하고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디자인에서 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실버가 강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큰 맘을 먹고 골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골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들겨 봐야겠죠? 나비식에서 가위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연히 키감도 그렇고 정확성도 훨씬 저는 좋았습니다. 나비식 진짜 별로였거든요. 트랙패드가 편하다라는 말도 많았어요. 원래 저는 매직 마우스 썼는데 없어도 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만져도 봤지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맥북 처음 써보신 분들이라면 영롱하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런데 외관 좀 안 바뀌어도 됩니다. 바로 이 칩이 모든 걸 커버해 주거든요. 이 노트북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애플이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은 M1이라는 칩셋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하나의 공간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칩셋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인은 8코어 CPU인데요. 말 그대로 코어가 8개라는 뜻인데요. 고성능 코어가 4개, 고효율 코어가 4개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작업을 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작업을 할 때 쓰입니다. 이 둘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이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진 거죠. 그래서 스펙만 보면 에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써보면 진짜 속도가 굉장합니다. 자, 참고로 배터리 효율은 완충했을 때 최대 18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봤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문서 작업도 4시간 정도로 한 이틀 정도 사용했는데요. 배터리 충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5%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충전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맥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텔 프로세서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칩셋이 M1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과연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잖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제타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자, 로제타가 그럼 뭐냐? 로제타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게 돌릴 수 있는 번역기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또 하나,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 앱들이 이제 맥북 에어 M1에서도 호환됩니다. 아직 호환이 안 되는 앱들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사용하시면서 체감할 만한 것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로 소음과 발열이 정말 적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팬이 없는 팬리스입니다. 팬을 아예 빼버렸다라는 거는 발열 제어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2018년도 맥북 프로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소음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물 마시러 갔는데 저는 밖에 비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맥북 프로에서 나는 소음이었던 거예요. 소음이라든지 발열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됐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 좋아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맥북 에어에 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아요. 솔직히 이 사과불, 저 이것 때문에 입문했거든요. 아이폰 그 노치 디자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때가 그립네요. 단자가 부족한 감이 많다라는 거. C타입이 2개,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전부거든요. 용도 다양하게 쓰실 분들은 허브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그리고 에어하면 이제 솜털 같은 무게라고 하는데 얘는 1.29kg입니다. 그래서 엄청 솜털처럼 가볍진 않아요. 약간 무게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좀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갤럭시 쓰시다가 아이폰 넘어오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적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시다가 맥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컨트롤 키라든지 뭐 알트 키라든지 한자 키만 해도 다르고요. 오피스 인터페이스라든지 생산성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적응을 하시려면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을 못하면 그냥 당근행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결론! 그래서 맥북 에어 M1은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간단한 영상 작업과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사실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쁜 휴대성 좋은 노트북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맥북에 입문해보고 싶다, 나는 윈도우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불편함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라면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는 용량 차이입니다. 가성비는 확실히 기본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용량을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 골드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3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메인 노트북으로 쓰기는 좀 크기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